결과를 정해두고 자료를 찾아내다 보니까 날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조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는 기사가 만들어지는 방법이라는 내용인데, 요새 이제 일본에서 핫한 게 있죠. 예, G7입니다. 예. 일본 기시다 총리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본인의 이제 정치 생명 거의 뭐 최대의 수건이죠. 예, 이 G7을 일본에서 개최를 하는데 히로시마, 기시다 총리의 선거구가 히로시마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히로시마에서 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이 정도 된다, 내가 이 정도 끝발이 된다. 요걸 이제 하는 게 기시다 총리의 이제 엄청난 수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당장 우크라이나에서 젤린스키 대통령이 날라왔고. 예, 서프라이즈였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G7이랑 좀 어찌보면 관련이 없는, 이런 이제 보도 내용으로 쓰는 이제 기자분들, 그 다음에 방송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제 흔히 말하는 반일 감정이라는 건 저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일본 살지만은. 갖고 있는데 그걸 좀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좀 이제 올리려고 조합을 해서 이제 만든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준비를 했으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유튜브 뉴스 보시는 분들 혹시 이 썸네일 보신 분 있으십니까? 일본은 피해자, 미국이 사과해라, 선 넘는 일본 이래가지고 이게 MBC 뉴스에서 유튜브에 올린 건데 조회수가 지금 방송하는 지금 93만회가 넘어가네요. 아마 100만 조회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근데 세네요, 말이. 이게 클릭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제 썸네일이죠. 이게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당장 포털 사이트 네이버죠. 네이버의 이제 언론사별 랭킹 뉴스에서 쭉쭉쭉 내리다 보면은 MBC가 포털 사이트 올린 것 중에 이제 랭킹이 1등인 뉴스고 내용도 이렇게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죠. 저녁 시간대 MBC 메인 뉴스에서 이제 이걸 내보낸 거거든요. 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인터넷 뉴스도 아니고 나름 뉴스 데스크인데 이런 식으로 날조를 하나 싶어가지고 좀 팩트 체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이제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일단 이 타이틀, 일본은 피해자 미국이 사과해라 선남이라고. 이건 뭐 참을 수가 없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일단은 일본은 피해자,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이런 생각 나지 않습니까?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당장의 박간의 영상 중에서도 일본이 이제 8월 달만 되면은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제 불러와가지고 맨날 첫날 이제 뭐 원폭 맞았으니까 우리는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다큐멘터리 같은 것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드라마도 만들고 합니다. 그거는 자세한 내용은 박간의 영상 두둥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예. 조회수가 안 좋아요, 올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예. 맞는데 이 뒤에 거죠. 미국이 사과해라. 뭐? 미국한테 뭐 일본이 사과하라고? 니들이 선빵 쳤잖아, 진주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돈 넘었네. 상케이 신문 등 일부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원폭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상케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뭐 아시면 일본의 이제 상당히 오른쪽에 이제 위치한 신문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먼저 딱 내보내는 거예요. 일단 이것부터가 조미료를 많이 친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MBC 뉴스에 나온 기사 바로 이겁니다. 바이든 씨 원폭 사죄 없이 미고간 G7의 일원 강조 이래가지고 상케이가 이제 이런 내용을 쓴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상케이만 썼냐? 이 다음 일본의 도쿄신문입니다. 바이든 씨 원폭 사죄 없이 미고간 G7의 일원 강조. 자, 바이든 씨 원폭 사죄 없이 미고간 G7의 일원 강조. 예,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똑같은 타이틀로 나오죠. 근데 기본적으로 언론사들은 타이틀을 똑같지는 안 하잖아요. 여기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왜 타이틀이 똑같을까? 그렇죠, 여러분. 원래 이 내용은 지금 나온 이 교도통신, 통신사니까 예. 그 신문사들한테 뿌려주는 겁니다. 예, 정보를 주는. 예. 그 교도통신이 이걸 뿌려준 거예요. 각 신문사에게. 그래서 이거는 일본 거의 웬만한 신문사들이 다 보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상케이도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케이가 취재한 게 아니에요. 사과하지 않는다. 이건 일본 기사에서 냈단 말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거네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노컷뉴스, 바이든 히로시마 원폭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뉴스, G7 정상 히로시마 원폭 자료관 첫 방문, 바이든 원폭 사과 안 할 듯. 당연히 이거는 뭐 일본 기자라든지 질문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하지 않았는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자, 화이트하우스, 미국 백악관 유튜브 사이트입니다. 이 화이트하우스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거는 다 기록을 남겨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오기 전에 뭐 타고 옵니까? 올 때 에어포스 원 타고 오죠. 예, 에어포스 원에 이제 보좌관이랑 백악관 취재 가능한 기자들을 태워가지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내용을 올려둔 거거든요. 이 영상, 예, 18분 11초부터 보시면은 미국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평화기념공원을 가는데 그곳에서 미국을 대표해 사과할 것이라고 본 사람인데 사과를 할 것으로 기대해도 되느냐? 라는 질문에서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냐? 확인 질문에 없다라고 못 박았다. 미국 기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뭐라 해야 되냐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오상 이거 어떻게 미국 기자라고 단정을 해요? 라고 말하면은, 자, ABC 뉴스입니다. The protective probe journalist who cover president what to know. 이걸 좀 알기 쉽게 옮겨 놓은 게 있는데, 좀 쉽게 비슷하게. 자, 미국 대통령의 여행 누가 동행할 수 있나 이래가지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의 기자단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13팀 정도 되거든요. 이 친구들을 영어로 The Protective Press Pool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에어포스는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미국 기자가 질문을 했을까? 그러네.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한국어로 번역. 지난 2016년 기사입니다. 오바마 씨의 히로시마 방문, 트럼프 씨,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죠. 사과하지만 않으면 상관이 없다. 2016년에 오바마가 히로시마에 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가 오바마 대통령의 정권 이제 말기죠. 당시 공화당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 나갈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 이제 공격할 때잖아요. 그런데 이제 히로시마에 간대.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가는 거 상관이 없다. 대신 뭐 사과는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미국 내에서 일본한테 사과하냐 안 하냐가 아주 중요하다. 그렇죠. 선거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 바로 2024년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 내에서는 대통령이 히로시마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괜히 이상한 말 안 할 거지. 진짜지? 라고 이제 지들끼리 이제 얘기한 내용이에요. 자, 그게 이런 상케이라든지 이런 도쿄신문, 이 교도통신 걸 그대로 베껴와가지고, 바이든 씨 원폭 사죄 안 한대. 미 고관이 얘기했어. 라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일본에서 나온 이 기사가 한국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야, 저 일본 애들 저 양심 없다. 당연히 미국은 사과 안 하지. 근데 뭐 사과 없다는 걸 대대적으로 뭐 보도를 하고 그러냐? 라는 식으로도 이제 비춰진다는 겁니다. 재밌죠? 이거는 아마 바이든 대통령 보좌관도 꿈도 못 꿨을 거야. 어떻게 이게 이런 식으로도 이게 기사가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이것만 하면 부족하거든요. 약을 좀 더 쳐야 됩니다. 또 히로시마의 한 방송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원폭 투하에 대해 일본에 사과해야 한다는 원로 정치인의 인터뷰를 보도하게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맞는데 히로시마의 한 방송사가 보도한 내용, 예, 이 내용이 유튜브가 남아 있습니다. G7 히로시마 정상회담, 카메이 시즈카, 한국에서 검색할 때 가메이라고 부릅니다. 바이든은 잔혹한 일을 했다, 사과해야 한다 라는 말을 했어요. 히로시마 방송이 되고, 날짜가 2023년 4월 4일의 한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전이죠. 이게 일본 중앙방송이 아니라 히로시마에 있는 지역방송이에요. 참고로 유튜브 조회수는 1983회입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찾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대단해요, 진짜. 예. 이 가메이 시즈카는 일본 전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가 어디요? 히로시마입니다. 히로시마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이 사람 말을 한 거예요, 일단. 근데 그것도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정신 나갔죠. 예. 여기 자막이 그러네. 히로시마 사람들한테. 정신 나갔죠.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자, 왜냐면은 2001년 KBS 뉴스입니다. 정부 가메이 망언의 유감평안. 아까 그 아저씨죠. KBS 뉴스죠. 가메이 일본 자민당 정조회장이 자위대의 한반도 무력 행사 참여를 발언한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아저씨예요.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돼. 일본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좀 특이한 오른쪽에 있는 아저씨입니다. 이거 플러스, 그렇죠. 야스쿠니. 예, 상당히 자주 가는 아저씨입니다. 일본의 야스쿠니를 참여를 하는 의원의 모임이란 게 있어요. 그거 초창기 이제 설립 멤버입니다, 이 아저씨가. 근데 기본적으로 그런 일본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오히려 미국 짱 아닌가요?
이 아저씨 좀 다른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이 아저씨가 정계를 2017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는 사실은 별볼이 없는 그냥 아저씨예요. 일본 중앙방송에도 안 나옵니다. 이 아저씨는 안 불러줍니다. 왜냐하면 자민당을 떠난 아저씨거든요. 왜 떠나냐 했을 때 이 아저씨는 자민당이랑도 좀 안 맞아요. 한국어로 보면 이게 신부 나카하타라 해가지고 일본 공산당 기관지입니다. 이 아저씨가 정계 은퇴를 하고 나서 공산당 당수랑 이게 토론을 한 게 있어요. 자, 가메이 씨, 미일 안보 필요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미군은 일본에서 떠나야 된다. 일본은 미군 따윈 필요 없다. 왜? 일본은 할 수 있으니까. 야스쿠니에 가서 일본 있잖아. 선령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일본은 미국 따위 없어도 저 천치 원수인 미국 이거 있잖아. 이런 아저씨예요. 다른 방향의 극봉이네요. 그렇죠. 다른 방향이 좀 이제 국뽕 아저씨, 이 아저씨가 원래. 왜 한 달이라도 더 지난 일본 구구 정치가의 발언이 왜 필요했을까?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겁니다. 만들었잖아, 타이틀에. 미국이 사과해라. 누가? 일본이 그런 말을 했대요, 한국 사람들. 저런 일본 애들 제정신 아닌 것들 있잖아요. 이 논리를 만들려면은 필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뉴스데스크 9시 뉴스에 일본 지방방송에 조회수 1983회짜리 뉴스 들고 와가지고 이게 일본의 주류 언론이다 이런 말 하면 너무 쪽팔리지 않습니까? 조금 이상한 아저씨지만 히로시마 선거였던 아저씨니까 이렇게 발언할 수밖에 없었.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일본 전국에서 원하지 않더라도 히로시마 사람들은 원하니까 그런 발언 하신 건가?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주인공 가능처럼 히로시마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미국이 사과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난 2016년 5월달 기사. 왜 2016년 5월달 기사를 들고 와요? 그렇죠. 이때 당시 누구?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똑같은 얘기 한번 나왔었습니다. 히로시마 주민들은 진짜 사과를 원하는가? 라는 기사를 BBC에서 나왔던 겁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경험하고 그거 있잖아요. 전에 고난을 겪은 이들 가운데 사과를 요구하지 않은 이들이 대다수다. 일본 교도통신이 원폭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8.3%가 미국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왜 미국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은 동맹이니까 그래요. 동맹이니까. 일본은 미국 없으면 못 살아요. 일본 엔화가 버티는 것도 달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를 원할 것 같습니까? 원폭 피해자들도 사과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지. 와서 봐라. 근데 왜 봐주세요란 말 할까? 그렇죠. 이거는 들어가니까. 일본은 피해자. 약간 이 감정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 맞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고 싶으니까. 봐달라. 그런데 사과를 해달라는 말은 지들도 못해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일본의 주요 언론이 아닌 어그로 정치가의 극소수 의견을 들고 와가지고 뭔가 앞에 있는 이거 에어포스 1에서의 사과 없다. 이걸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좀 어렵게 좀 이걸 끼워 맞춘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차라리 이번에 G7을 있잖아요. 일본을 좀 디스하고 싶다. 라는 식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기자 총리가 딱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핵은 안 좋은 겁니다. 일본은 평화를 좋아한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핵무기 금지 조약이 개요. 진짜 네가 핵이 싫으면은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해라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일본이 가입되어 있느냐? 2022년 6월달 기사네요. NHK입니다. 핵무기 금지 조약에 왜 일본은 불참? 오히려 일본의 그 피폭자들은 아니 기사장 그렇게 핵이 싫다면은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가입을 안 하는 것뿐만도 아니죠. 자, 뭡니까? 로이터 통신이에요. 미일 핵 우산은 정말 필요하다. 웃으면서 악수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게 어디서 했다고요?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했죠. 피폭지 히로시마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역시 미국 선생님의 핵 우산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핵 우산 짱짱맨을 히로시마에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걸로 디스를 하면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너무 모순되잖아요. 이걸로 디스하면은 반일 감정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일본이 일본했다. 이렇게 빌드업을 해야지 반일 감정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정하고 정보를 선택하셨을 거 보인다.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은 그렇죠. 예. 날조죠. 예.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 예. 당장 이런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의심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일본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모두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 뉴스도 아니고 말이야. 뉴스데스크에서 앵커가 보도할 정도라면은
이미 다 확인을 했단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조사하게 된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특파원 분이 도쿄에서 뉴스를 냈더라고요. 예, G7은 히로시마에서 열리고 있는데 왜 일본 특파원이 도쿄에서 이 뉴스를 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현장 취재를 하지 않은 것 같네. 자, 그러면은 뭔가 뉴스를 만들려면은 박간의 멘치로 인터넷을 구글을 하든 뭔가 재료를 만들어야 되겠네. 라는 생각에 아마 이런 4월 달에 있었던 일본의 은퇴한 이상한 정치가 아저씨 발언까지 인용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참 그 뭐라 해야 G7에 관해서는 여러분 이런 그냥 뭔가 말을 지어내가지고 국민 감정을 붙돋는 그런 뉴스보다 이번 G7이 이 러시아랑 중국의 이 관계를 어쩌면 견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당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연합뉴스죠. G7 및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주요 의제.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여기에 참석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좀 관련된 내용을 오히려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넓은 시야로. 그렇죠. 넓은 시야로. 근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1등 기사를 못 내잖아요. 랭킹 1등 기사를. MBC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서비스입니다만 나와 있잖아요. 부끄러워해야죠. 예. 우리 방송에서도 틈만 나면 일본 까거든요. 근데 뭔가 만들어가지고 날조를 해서 깐다는 것 자체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유튜브 방송하려고 이거 하려면은 흔히 말하는 에비던스, 증거는 필요하거든요. 예,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 정보가 나오고 발신지가 어디고 어떠한 의도로 이런 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를 좀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제가 일본을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일본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건 정말 싫어하고 맨날 원폭 가지고 하는 것도 정말 싫어하는데 그래도 같이 되지 말자 라는 식으로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방이 싫다 하더라도 팩트를 가지고 까면까지 날조라든지 그런 건 안 하면 좋겠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걸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